저는 그 경기도 여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전국 자유봉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이만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오에코텍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2015년 8월 11일 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암교회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다 낡은 구두를 신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켜본 것은 한 번도 본인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돼서 말한 얘기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기회는 평등한 것이 아니고 아빠를 잘 만나고 엄마를 잘 만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사람만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도 안 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서울시 집값은 3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에 고도 제한을 아파트인 경우에 35층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서울 시내에 집을 질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 추석에 명언을 하나 남기게 해주셨어요. 화천대유 하세요. 아시죠? 추석 명절에 저는 가장 많이 받은 인사가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인사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기업인들 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 또 학교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행사하시는 한 표, 그 한 표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수락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앞장서고 누군가는 앞에서 떠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직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어떤 것을 잘하셨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지만 잘못된 정부의 범죄 행위에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했습니다. 그 수사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그런 수사하는 것을 공정한 수사를 막았는지 그런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검사 출신이라 정치, 외교, 인문, 사회,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겸손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지켜보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팩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런 발걸음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저는 매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예, 제가 오늘 갑자기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치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오늘처럼 우리가 어려운 발걸음, 힘든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근로자들 근무 시간을요, 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것은 실행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새로운 신분 계급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급여를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불균형들은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꼭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소비 인구만이 아니고 생산 인구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요,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요. 소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요, 2명이 만나서 0.9명을 낳는다고 해요. 2사람이 만나서 1사람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5남매, 저희 같은 경우도 5남매지만 5남매, 6남매, 7남매 여러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용돈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1사람이 2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20만원, 30만원, 100만원을 주면서 태어날 때 2천만원, 3천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법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 부처도요, 법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업자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법의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걸 질의를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 우리 사업하고 맞습니까? 라고 더 높은 상급기관에 질문을 하잖아요.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재량권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요, 누구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연극만 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가슴으로 울리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